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통계를 통해서 경제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통계뱅크의 이경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의 남자 네. 오셨습니다. 네. 자, 대표님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주식 시장이 뭐 아주 뜨겁습니다. 정말 뜨겁다 못해 뭐 핫할 정도인데 모든 국민들이 아마 달려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 좀 그래서 좀 진정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이 한다고 그냥 다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정확히 알고 공부하고 넘어가서 이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산업 전반과 향후의 리스크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시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가 있을까요? 네, 리튬 이온 배터리라 그러죠. 예. 거기 이제 네 가지 핵심 소재가 있습니다. 우선 그 양극재, 음극재, 다음은 분리막, 전해질 그 네 개가 핵심인데 네. 일단 23년, 뭐 25년, 27년, 30년까지 성장하는 추이를 본다면 저 까만색이 양극재인데 까만색이 저 합계입니다. 검정색은 다 합계고요. 예, 네. 합계인데 저렇게 665억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2년 기준으로 약 70조 원 규모인데 이게 30년 되면 192조 원으로 성장합니다. 무려 예. 거의 뭐 한 8년 만에 3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관련된 그 네 가지 소재 관련된 모든 업체들 또 저것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저게 뭐 엄청나게 달려들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배터리 산업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2차 전지까지 이렇게 다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지는데 그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양극재와 음극재 관련 기업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폭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이 상당히 뜨거운데 음.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가 있을까요? 예. 혹시 이쪽 분야 뭐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요즘에 에코 있어요가 예, 인사가 됐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에코 거지라고 예. 예, 안 가지고 있어서 예,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주식은 벌써 한 2년 전에 그때 사실 샀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최소한 주식을 하는 분 같으면 2, 3년 뒤의 어떤 산업을 내다보고 그 주식이 쌀 때 안 그러면 상장하기 전에 그렇죠. 살짝 그때 들어가야 되죠. 걸쳐 얹었다면 아마 거의 뭐 1000배, 1000배까지 벌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미 뭐 다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네. 그 중에 정말 그 에코 그 형제주라 그러죠. 네. 그게 지금 거의 뭐 독보적인데 크게 보면 저기 배터리 셀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양극재 분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극재 분야에 있어가 특별히 지금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저기도 나와 있네요. 예. 예, 양극재 에코프로비엠. 네. 예. 월등하게 막대기가 제일 깁니다. 그렇죠. 네. 뭐 LG라든지 삼성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것이 아마 배터리 셀은 지속적으로 이제 뭐 다 알아왔던 바고 그 이제 양극재에 있는 에코로비 BM하고 이제 LNF가 지금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예. 예,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음극재 분야 포스콜 케미칼 뭐 대주전자 재료 이것들도 막 지속적으로 지금 막 그 히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만 해도 뭐 600% 이상이 올랐다고 하니까 네. 뭐 상당히 이제 정말 핫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일부에선 네. 벌써 이제 뭐 과열이다. 그렇죠. 조심해라라는 얘기도 네. 나오고 있는데 네. 자, 그리고 전해질이나 분리막도 있잖아요. 네. 이쪽 관련한 기업들도 상당히 이슈죠. 네. 이쪽도 이제 통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그 어떤 산업 어떤 체인 자체를 다 같이 이제 봐야 됩니다. 아까는 뭐 그 양극재, 음극재를 봤지만 그 외에 이제 전해액, 뭐 전해질, 또 분리막, 일렉트로닐, 뭐 부품 관련된 모든 업종을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네. 역시 모든 물론 뭐 등락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등락하는 하면서도 마치 산맥을 계속해서 올라가듯이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테마를 한 그 ETF라 그러죠. 그 상장 지수 펀드까지도 네. 덩달아 이렇게 막 18년 9월 이후 최고가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앞서서 이제 통계를 좀 보면 2차 전지가 상당히 이제 앞으로도 시장이 이제 규모가 커지고 유망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뒤늦게라도 소위 네. 몰빵을 하시는 네. 위험한 분들이 좀 많은데 그 2차 전지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그 앞서 얘기했던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이들을 만드는 광물이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심해요. 예. 예,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통계로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이걸 좀 다뤄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또 언론에서 너무 이렇게 그 에코보로 PM을 띄우고 또 정말 어떤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네. 이 어떤 현실을 좀 진정시킬 필요성이 있다. 근데 정말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의 어떤 리스크가 뭐냐, 아픈 부분이 뭐냐, 예. 앞으로 또 제기될 수 있는 그런 결정적 리스크들이 뭐냐 한 번 정도는 지금쯤은 그럼요. 점검을 하고 예. 야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좀 스탠스 조절하는 또 빠질 때 빠질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제일 큰 리스크가 저기 있죠. 2차 전지 소재나 원자재 중국 의존도가 뭐 음극재, 전해액 거의 대부분의 그 어떤 소재가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양극재가 61%, 그다음에 음극재가 무려 83%, 그죠? 그다음에 전해핵 분리막도 60% 넘습니다. 지금 이 네 가지 소재는 전체 배터리 시장 규모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배터리 운가 차지하는 소재 비중이 가장 큽니다. 이 네 가지 이것이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어떤 그 핵심 소재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리스크로 보고 이제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중국의 의존도가 높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흑연이나 원자재 같은 경우도 이 광물들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봤던 네 가지 소재뿐만 아니라 네. 그 나머지 원자재 소재도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정말 거의 흑연 같은 경우는 100% 의존입니다. 예. 저번 우리 요소수 사태를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냥 그 중국에서 또 끊으면 막 우리 산업 전체가 붕괴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망간 또 코발트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렇게 82%까지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니 지금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는 뭐 치포라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어떤 그 항공모에 탑승을 해야 될 그런 예. 상황이고 이런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어떤 규제 또 약간의 뭐 어떤 개심제 또 정치적인 그런 어떤 돌발적 변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정말 지금 그 2차 전지 그 어떤 주식 관련해 가지고 저게 막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사실 어느 한쪽의 손도 잡을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미국의 손을 잡게 되면 중국에서 네. 또 니네 이거 수출 안 해줘라고 그렇죠. 그런 카드를 꺼낼 수도 네. 있거든요. 항상 이 부분을 리스크로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실 때도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실 저 정도의 어떤 저 국가 의존도 100% 의존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저렇게 되도록 내버려둔 정말 그 뭐 정부 당국자가 참 정말 잘못됐다. 저 예. 부분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뭐 2차 전지 산업, 전기차 이것이 잘못하면 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흑연은 100%고 예. 망간은 93%라서 예. 뭐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예. 그렇다면 배터리 4대 소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네. 이와 관련한 통계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그래프를 보시면 배터리 그 4대 소재 시장 점유율이 저 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이 사실 압도적으로 높죠, 그죠? 네, 뭐 일본, 그다음에 한국 나와 있지만 이렇게 그 4대 소재 시장 점유율이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부분에서 저 보시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양극재인데 양극재도 중국이 57.8%,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20.2%, 사실 그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액도 보십시오. 거의 막 우리나라 8.1%, 중국은 71.7%. 뭐 음극재도 거의 뭐 독보적입니다. 네, 비교가 안 되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뭐 어떤 정부 당국자 또 기업들은 저러한 어떤 냉정한 현실을 정말 제대로 직시를 해야 됩니다. 네. 어, 그러니까 색상이 좀 애매해서 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막대기가 아무튼 가운데가 가장 긴 게 가운데가 중국입니다. 중국입니다. 예. 제일 오른쪽이 우리나라, 네. 약간 검정계통이 권색이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중요한 양극재 분야에서는 뭐 음극재뿐만 아니라 또 전해액 분야에서는 중국이 거의 세계 시장을 다 지배하고 있다. 예.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같은 어떤 주식 열기가 과연 바람직하냐. 그래서 결국 뭐 개인의 선택에 딸려 있고 판단이기 때문에 저런 통계를 염두에 두고 이제 스탠스 조절할 필요가 있다. 네. 정말 이 어떤 열기와 거품이 언제 무엇 때문에 꺼질 것인가. 뭔가 트리거가 있으면 엄청 무너질 소지가 있습니다. 네, 이런 리스크는 미리 알아두시고 꼼꼼히 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영국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예. 이 부분을 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정말 그 지정학적 충격에 바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네. 라고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2차 전지 기술 관련해서 한중 간의 경쟁도 상당히 좀 치열해질 것 같은데 네. 상황이 좀 어떨까요? 이 역시도 제가 우리 그 국민들이나 또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네. 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자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그 뭐 표를 만든 게 아니고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경쟁력 비교를 한 표입니다. 우선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 때 원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는 1.3점에 불과합니다. 5점 만점. 네. 근데 중국은 3.3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원료 부분 중국 의존도가 너무 이렇게 심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5점 만점에 우리나라는 겨우 1.3점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고 또 제조 생산 부분에 보면 여기는 그나마 이제 중국이 4점이고 우리나라가 3점. 네, 1점 차이. 예, 1점 차이 좀 따라갔죠.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 또 관리 뭐 진단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역시 1.8점. 네, 그런데 중국은 4.3점입니다. 이 부분이 5점. 가장 크게 예. 차이가 나네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원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 2차 전지 광물인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이런 광물에 대해서 원료에 대해서 이미 중국은 전 세계 시장, 즉 호주, 콩고, 인도네시아, 중국을 포함한 특정 지역에 이제 매장에 집중된 이것을 중국이 다 사들였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2008년부터서 이미 강압권을 확보를 해가지고 다 사들였습니다. 또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가 중국 CATL인데 여기는 18년부터서 21년까지 역시 8건의 니켈, 뭐 리튬, 코발트 광산을 다 확보를 해가지고 원료를 지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 이명박 정부 시절이 2008년, 뭐 2011년 그 기간에 뭐 해외 자원 개발에 네. 해가지고 엄청 나갔는데 그게 뭐 또 실패도 해가지고 뭐 광산을 팔고 이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서 이런 어떤 저 원료된 광산을 뭐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든지 이런 네. 데다 광산을 8개씩이나 확보를 했으니 이미 다 지분을 확보했군요. 예, 정말 그렇게 보면 우리의 어떤 국민들이나 정부 당국자의 어떤 그 단견적 시각이 네.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강점이 있는 2차 전지 제조 생산 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3점을 받았다 하는데 결국 이제 4대 부품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 분리막분에서 점유율이 아직까지 낮습니다. 이거는 역시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우수한 줄 알았는데 완제품 제조에서는 우수하지만 예, 그 전에 예. 이제 부품 소재에서는 좀 약하다. 중국에 그렇죠. 여전히 이제 밀려 예, 있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원자재를 가져와서 이것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은 우리가 강한데 네. 그 뭐 뒷단에 있는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 산업이 분명히 성장하겠지만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는 어떤 취약한 그 어떤 그 여건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폐 배터리 그 재활용 산업도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지만 네. 사실 그 점수를 보면 이걸 뭐 중국에서 점수를 매긴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저 국제 기관에서 매긴 점수인데 예. 거의 중국은 4.3점, 5점 중에 4.3점 거의 뭐 우수한 점수고 우리나라는 1.8점 그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뭐 재활용 기업이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에만 46,600개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관련 기업이 46,600개라고요. 재활용하는 재활용하는 뒷단에서 재활용하는 기업이 무려 46,600개 이를 정도로 네.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뭐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네. 뭐 포스코라든지 손에 꼽혀요. 몇 개 안 돼요. 그렇지 이제 몇 개 예. 기업이 이걸 하고 성일 하이텍은 최근에 상장해가지고 엄청 잘 나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네. 이미 중국은 뭐 17년부터서 그 17개 지역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 사업을 했고 뭐 회수, 포장, 해체 등 모든 어떤 그 어떤 사이클에 있어 가지고 아주 저 기술을 확보했고 국가 표준을 갖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이런 2차 전지 관련해서 뭔가 좀 잘한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또 언론에는 얼마나 많이 또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투자자들이 부안예동해서 막 뛰어들었다가 네. 막 중국이 한 방 치면 그냥 다 그냥 저 그저께 벚꽃이 화려하게 피었다가 비에 그냥 다 네. 지는 것처럼. 지는 것처럼 네. 이래서야 한 나라가 어떻게 지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주식하는 국민 수가 25%입니다. 1,400만 명인데 네, 맞습니다. 1,400만 개미라고 하죠. 네. 정말 이런 우리 저 국민들이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뭐 투자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저 뭐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있으니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와서 현실을 적나라하게 좀 그러니까요. 설명해야 되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기술력이 이제 이 정도라면 전기차에 이제 보급하는 배터리의 보급률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아는 이제 전 세계 1위 기업은 있죠. CATL. 네. 예. 전체적으로 좀 상황이 어떤지 이 부분도 통계로 좀 볼까요? 예. 사실 이 부분도 그래프에 다 나와 있죠. 이게 이제 21년하고 22년 뭐 거의 상반기 비교입니다. 세계 최고 기업이라는 CATL은 21년 대비 22년에 무려 한 2배 이상 네. 늘어났습니다. 세계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는데 우리나라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잘한다고 하는데 차이가 별로 없네요. 거의 네. 21년에 비해서 22년이 성장이 별로 없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BYD도 중국에 떠오르는 네, 전기차 요즘에 엄청나게 뭐, 빠르게 이제 성장하고 이제 추격해 온다고 하는데 예. 그 그만큼 1년 사이에 3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BYD도 보면 10기가에서 무려 뭐 30기가까지 이렇게 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국내에서 3사를 다 합치면 뭐 34.3인데 아니 이제 저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34.3인데 이제 겨우 9%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뭐 삼성 SDI가 좀 뭐 증가했지만 근데 CATL이라든지 BYD에 비하면 아마 특히 BYD는 지금이 3위지만 앞으로
이제 바로 2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네.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상승세나 흐름 방향을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우리 이제 LG엔솔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LG가 지금 엄청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북미하고 유럽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그것은 어떤 그 미국의 규제 또 유럽의 규제 때문에 이제 약간 덕을 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이제 한동안 이제 무역 적자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심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국 관련해서 대중 무역 적자가 심하다라는 네. 이제 기사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대중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주범이 네. 바로 이제 이 배터리라고요. 중국 의존도가 워낙에 이제 심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일까요? 이것도 그래프로 좀 볼까요? 예. 제가 아까 뭐 원자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중국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그랬는데, 이 역시 우리나라는 그간 중국으로부터서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서 심각한 적자 시대로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전구체하고 수사나 리튬, 여기 보면 그 리튬 이온 배터리 세 개만 합쳐도 무려 매년 7조 원 이상 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간 우리는 그 중국으로부터서 이제 소재를 수입해서 우리가 조립을 했고 이것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트라이앵글 삼각 구조가 있었지만, 네. 지금은 오히려 일본보다는 중국으로부터 소재를 직접 수입하는 그런 시대로 이제 접어들어서 앞으로 더 아마 심화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자, 지금은 2차 전지 수요가 상당히 이제 폭발적이어서 만들면 팔린다라고 하는데 이런 추세가 어떻게 계속될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초반기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처럼 우리나라 어떤 그 2차 전지 소재의 수익성이 얼마나 좋을 것이냐. 이제 사실 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그 수익성이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수익이 좋다는 이야기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을 때, 그죠? 이때 정말 수익성이 좋은데, 이게 25년 그래프에 보시면 이제 24년까지는 그나마 저기 수요가 좀 높습니다. 근데 그래프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그래프. 네. 오케이. 이 다음 그래프죠. 예, 예, 예. 네. 이게 이제 25년, 26년 가면서 이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합니다. 결국 이제 그리 되면 지금까지는 그 뭐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배터리 공급사에 업소를 했는데, 예. 이때 되면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오히려 그 배터리 공급사들이 자동차 완성 업체에게 오히려 업소해야 되는 네. 이제 가벌이 바뀌는 상황이 이제 빚어지면 그때 이제 가격이 이제 인하되겠죠. 네. 네. 지금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재고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단가도 낮아지게 되는 네. 거고 이제 완전 뒤바뀌게 되는 거죠. 그 또 이제 2차 전지 성장 관련해서 중국의 의존도 공급 초과 외에 또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제 제가 그것에 비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잘 나가는 2차 전지 산업에 어떤 리스크가 있냐라는 이제 초점을 이제 맞춘 건데, 이 역시 그 아까 그 세계 최고의 어떤 배터리 셀을 공급하는 그 CATL의 네. 엄청난 가격 인하 전쟁. 예. 이게 23년 1분기 대비 금년 1분기에 무려 배터리 셀을 15%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상당한 이제 그 가격 어떤 덤핑 전장으로 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네. 잔뜩 긴장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이제 중국 정부가 그 전기차 보조금을 이렇게 폐지하면서 중국 내에 또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이제 그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가격 인하를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배터리 셀까지 이제 인하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중국에 있는 뭐 그 국영 업체들이라든지 또 뭐 신왕다 같은 신생
배터리 업체들이 글로벌 탑 10에 이제 진입하면서 CATL을 거세게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배터리 가격 전쟁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어떤 그 LG라든지 또 거기에 부품을 공급했던 많은 업체들이 덩달아 또 그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중국의 내부에서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군요. 그렇죠. 예, 예. 그 우리나라가 네. 그 미국 시장에서 아직까지 그나마 좀 잘 나가는 이유가 음. 그 세계 1위라고 하고 있는 이제 중국의 CATL이 만드는 배터리가 부피가 좀 상당히 커서 그렇죠. 예. 전기차에 들어갈 수가 없는 예. 그 LFP 배터리를 생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예. 최근에 그런데 CATL이 이 단점도 보완했다라고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또한 정말 기술 발전이 사실 뭐든지 다 기술이 빨리 발전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CATL이 가장 큰 그 어떤 기술적 약점이었던 그 부피가 30% 크다는 그것을 줄이고 또 그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는 그 어떤 에너지 밀도가 낮아가지고 예를 들면 그 충전 거리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네.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기술 개발을 하게 되고 거의 한 70%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세계 1위 기업인 테슬라가 이 어떤 CATL이 만든 배터리를 장착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아마 물론 뭐 미국이 굉장히 중국 그 어떤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근데 보십시오. 그 테슬라는 중국에 가서 메가 팩토리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보 당국자는 규제를 할지라도 기업은 어찌하든지 간에 그걸 또 돌파를 해내기 때문에 CATL의 어떤 공격적 가격 인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수익성이 어떻게 될 건지 좀 고민하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앞으로 그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이 분야의 기술 수준은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거 저번에 한번 다뤘던 사항인데 네. 막 전고체 배터리 우리나라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도요타에서는 이미 상당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도요타가 뭐 특허 분야에서는 한 1,600건 정도 확보를 했고 예. 우리나라는 한 그 절반 정도 되지 않는 한 700여 건 정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파나소닉하고 이제 뭐 후지필름 등이 있는데 아마 25년부터서 그 토요타가 이게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출시를 한다 하니 이 또한 우리나라의 어떤 주력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굉장한 어떤 그 리스크가 있는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럽 시장도 잠깐 볼게요. 요즘에 유럽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에게 공장 좀 설립해달라라고 애원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예. 유럽은 배터리는 그래도 조금 기술력이 낮은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인가요? 자, 예.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 K 배터리 어떤 3개사가 유럽 시장 점유율이 약 73% 압도적 1위입니다. 예. 이제 이런 기회를 우리가 얼마나 잘 이제 살려나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유럽 이미 뭐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공장 설립이 돼 있는데 지금 뭐 다른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끊임없이 이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빨리 그 어떤 지역을 선점을 해서 좀 치고 나간다면 그나마 좀 성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 당국자와 이제 업계가 서로 어떤 힘을 합쳐서 네. 뭔가 좀 이런 분야에 좀 지원을 할지라도 좀 기회를 잘 선점하면 좋겠는데 한편 또 유럽도 자국 내에서 생산한 것만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네. 그 유럽의 이제 미국판 IRA법과 예, 예. 비슷한 그 유럽의 CRMA법이 이제 나온다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또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새로운 땅이 될 수 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어차피 우리는 해외로 가야 되니까 그 기회를 또 규제를 잘 살리면 또 중국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쩌면 또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본 그래프에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 삼성 SDI하고 SK온하고 모두 다 합쳐서 우리나라가 지금 유럽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73%로 예, 중국 CATL에 비해서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그렇지. 거죠. 예. 예. 그 지금 이제 그 전기차 전체 보급 양이 그 미국이 압도적 1위,
그 다음에 이제 유럽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하여튼 유럽의 어떤 규제를 우리는 네. 역으로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 관련해서 뭐 워낙에 주식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뭔가 좀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막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통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리스크들도 살펴보고 실제로 이제 아주 그대로인 이제 현황까지 상황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런 통계들이 시청자들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 주식 2차 전지 관련해가 주식은 당분간 계속 좋아질 것이다. 그게 이제 뭐 지금 에코프로피엠이 한 60만 원대든가요? 70만 원 돌파했습니까? 60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하락했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아마 이게 등락을 하지만 향후 한 25년까지는 이제 지속적으로 왜냐면 그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할 때 예. 그게 이제 25년이라고 보는데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아마 상승 국면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에 있는 또 중국 리스크, 특히 뭐 아까 원자재 공급 중단 같은 엄청난 뭐 폭풍이 있을 때는 또 갑작스럽게 급락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 당국자라든지 어떤 시청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학습을 하면서 좀 빠질 땐 빠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 미국의 어떤 중국 견제 또 유럽의 중국 견제의 어떤 동향들을 잘 살펴서 적정하게 좀 빨리 진입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제 아는 기업인들은 그 LG가 그 오하이오 네. 그 오하이오가 이제 미국 북부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LG 솔루션 이제 공장 네. 짓는데 이미 협력사로 다 진출했는데 상당히 사업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을 새로 사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향후 25년까지는 좋은 기회를 계속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의존도를 좀 낮추고 앞으로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꼬리표를 네. 좀 떼는 게 네.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통계뱅크 이경만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